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7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7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1부 시작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번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번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자, 1번부터 설명드리면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체온 정도로 준비하면 되겠고, 두 번째,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밀어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기관을 방문하든지 또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영양액 주입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난간 하면은 잘 안 들어가죠. 우리가 침상 위에 우리 위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침대 난간이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답입니다.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영양액 주입 중에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을 들려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번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 맞겠습니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주거나 아니면 팔받침대가 있는 의자가 좋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턱을 올리게 하면은 기도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살에 걸림이 되죠. 턱을 당기는 자세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닿지 않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탁의 높이는 어떻게 대상자의 배꼽 위치와 같은 높이에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받침이 없는 것보다는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어야 안전하고 좌우 균형이 맞기 때문에 팔받침이 있는 것과 등받이가 있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가 정답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려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번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가려약은 음식에 섞어서 주나요? 아니죠. 물에 타서 먹여야 돼. 음식 섞어서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금식하고 있더라도 혈압약은 복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번은 중단한 게 때문에 틀렸고,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하나요? 물을 충분히 마신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줄이는 게 아니라 멈추고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8번의 답 2번입니다.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번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다시 집어넣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5번이 답이고 1번 보시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면은 오히려 습기가 찰 수 있어서 안 되겠죠. 직사광선을 피한다가 맞겠고 계량컵에 따라서 보관하지 않죠. 드실 때 따라서 먹어야 되겠고 3번도 역시 마찬가지. 먼저 따라 놓은 거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하는 것도 나누어 놨다라는 거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고 약 냉동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통 실온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답은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40번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번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번 윗코프를 위로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4번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주다가 맞겠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뒤바뀌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게 맞겠고 자, 두 번째 대상자의 눈을 어느 쪽을 쳐다보게 하나요? 아래쪽이 아니라 천장을 보게 하죠. 위로 치켜뜨는 천장을 보게 하는 게 맞겠고 3번은 윗코풀이 아니라 아랫 눈코풀을 부드럽게 당겨서 안약을 투여하겠고 4번은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결막낭을 노출해서 하안검 중안이나 외축으로 1 내지 1cm 높이에서 점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위치는 하안검 중앙이나 외축으로 1 내지 2cm 이렇게 되어 있고 5번은 정답이에요.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가 답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번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가 정답인데 1번부터 보시면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가 아니죠.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매트가 틀렸고요. 두 번째는 이동할 때 휠체어에 어디에 앉아야 돼요? 깊숙이 앉고 발바닥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맞아요. 항상 바퀴가 달린 거는 잠금 장치를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고 발받침대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이용해서 변기에 앉을 때는 어떻게 발받침대를 올려서 접게 한 다음에 변기로 옮겨야 되겠고 4번은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호출벨이나 응급벨을 설치해서 이제 알려주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은 뒤처리를 전쪽으로 한 게 틀렸어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41번의 답은 3번. 휠체어를 잠금 장치에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가 정답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려간다. 4번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려간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실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변식음이 빈번하다면 지사제는 함부로 먹이면 안 되죠. 배설 리듬을 확인하고 일정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을 유도하는 게 맞겠고요. 3번은 맞아요.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건 곧 배변을 하고 싶구나, 배설을 하고 싶구나, 이걸 우리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거고, 네 번째는 낮에는 웬만하면 기저귀를 채우지 않죠. 밤에만 채우는 걸로 우리가 교재에도 배웠었고, 활동이 많은 낮에는 배설 리듬을 확인해서 화장실을 유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하루에 한 번 관장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식사를 조절한다든지 물 수분 섭취를 권장하든지 운동을 하게 해서 배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려간다가 맞습니다. 43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1번부터 보시면 변기를 차게 하면 변이가 줄어들죠. 변이를 자극하려면 변기를 따뜻하게 하고 항문 주변을 미온수로 끼얹어주는 게 맞겠고요. 자, 두 번째, 스스로 변기에 앉을 수 있다면 침상에서 배설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는 간이변기를 세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침상 위에 놓아두는 건 틀립니다. 어떨 때? 배설할 때만 올려놓고서 이용을 해야 되겠고, 4번은 정답이에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맞고요. 다섯 번째,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또는 바깥에서 그 어르신이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가서 도와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4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환한다.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번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가 정답이고, 1번은 소변 주머니를 매일 교환하지는 않죠. 소변 주머니가 찼을 때 비우는 것이고, 그래서 교환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면 확인 후 버린다 이렇게 되겠고, 네 번째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가득 차면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매일 버려야 되고 확인하는 건 한 2-3시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뇨관, 소변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있죠. 거기를 열어서 비우는 거기 때문에 연결 부위 분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가 정답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번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여기서 문제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잘 못 가누니까 옆으로 돌려서 하고, 만약에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 침상위를 붙잡으세요 해가지고 엉덩이를 들게끔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번부터 보시면 소변이 묻은 기저귀 말려서 재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에 발작이 발견됐은 우리가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책임자나 방문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연고를 발라주는 것 때문에 틀렸고요. 세 번째는 맞아요.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맞고. 네 번째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너무 꽉 조여 채워도 안 되죠. 새지 않을 정도겠지만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또 이게 그 공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고, 다섯 번째는 이불을 덮는 건 좋은데 다리 아래로 내리는 면덮개, 다리 아래로 당긴다며 하는 게 아니라 면덮개를 덮고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덮는 게 먼저냐 내리는 게 먼저냐 이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가 정답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번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 준다. 4번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목젖까지 깊숙이 담그면은 오히려 구역질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깊숙이가 틀렸고, 두 번째는 똑바로 눕힌 자세가 아니라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반 앉은 자세,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에서 하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주는 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데 스스로 헹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폰지 브러쉬에다가 물을 묻혀서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헹구어준다가 틀렸고요. 자, 네 번째는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구강개구 장치를 이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답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이것이 답입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는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번 발에 트누는 손톱깎이로 제거해 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자,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다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뭐가 틀렸냐면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씻기는 거고, 자, 세 번째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나요? 비누로 닦는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직 양말이 아니라 면 양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티눈을 손톱깎이로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티눈이 있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근게 자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번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번 목욕물의 온도는 22도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목욕을 하면 땀의 분비가 늘기 때문에 수분이 배출이 되니까 따뜻한 음료를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목욕은 1시간 이상 너무 힘들어요. 20분에서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겠고, 자, 3번 목욕물의 온도는 몇 도죠? 40도씨 내외라고 그랬죠. 22도 26도씨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40도씨 내외가 맞겠고, 4번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몸의 어디에서 어디? 말초에서 중심부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목욕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욕조에 들어가서 통목욕을 한 후에서 욕조에서 나온 다음에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이게 답입니다.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 준다. 2번 콧망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콧망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눈썹을 면도칼로 다듬지 않죠. 만약에 수염이 있다면 면도로 다듬어 주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에요. 콧망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내고, 세 번째는 뭐가 틀렸을까요?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내야 되는데 귀 안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틀려요. 귀 안을 후비지는 않습니다. 자, 귀지를 제거하는 거는 의료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 안쪽이기 때문에 틀렸고, 네 번째는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내나요? 그러면 더 건조해져서 안 되겠죠.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그 주변을 깨끗이 닦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코올솜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눈곱이 있으면 어느 쪽부터 닦죠?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 쪽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2번 콧망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이게 정답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럴 때는 입히는 거냐 벗기는 거냐 우리가 똑바로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수액을 맡고 있는데 수액은 오른편에 맡고 있고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은 어디죠?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면 짙게 된 것이 바로 마비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선생님들이 보기 전에 그냥 그림만 보시고 어느 쪽부터 벗고 입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 되겠는데요.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편마비 환자인데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는 벗을 때는 어디부터 벗죠? 건강한 팔부터 벗고 그 다음에 마비된 팔을 벗는 게 우리 순서인데, 자, 건강한 팔은 오른쪽 팔입니다. 오른쪽 팔인데 오른쪽 팔을 빼면 뭐가 따라 나오나요? 수액이 따라 있죠. 그래서 오른쪽 팔을 빼면 그 다음에 수액이 따라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비된 팔이니까 왼쪽 팔에서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일단 왼쪽 편마비인데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하는데 오른쪽 팔에 뭐가 달려 있어요? 아, 수액이 있구나.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까지 실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